스산한 가을 바람이 서울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K예술대학교 캠퍼스의 플라타너스 잎들을 힘없이 떨구던 날, 박세리는 익숙한 그림자처럼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두꺼운 회색 후드 티셔츠의 모자를 더욱 깊이 눌렀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마치 무대 위 조명처럼 쏟아지는 시선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을 향해 노골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날아드는 그 수많은 눈동자들이 피부를 콕콕 찌르는 바늘처럼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세리에게 다름은 태어날 때부터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이자 벗어던질 수 없는 낙인과도 같았다. 눈에 띄는 풍성한 곱슬머리는 애써 묶어 올려도 부스스하게 흘러내렸고 남들보다 조금 어두운 피부톤은 하얀 피부를 선망하는 이 사회에서 그녀를 끊임없이 이방인으로 만들었다. 그녀가 원치 않는 주목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고 그 주목은 대부분의 경우 날카로운 호기심이거나 불편한 동정 혹은 값싼 무시였다. 예술대학교 디자인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첫날, 넓고 낯선 강의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세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제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기를. 제발 조용히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박세리 학생. 나지막하지만 명료한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지자 세리는 화들짝 놀라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일제히 그녀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만들어내는 무형의 압박감.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희귀한 동물을 구경하듯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어떤 이들의 눈에는 명백한 불쾌감과 조롱의 빛까지 뒤섞여 있었다. 세리는 손에 쥔 샤프 펜슬의 플라스틱 몸체가 부러져라 꽉 쥐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무리의 여학생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제 머리 진짜 웃기지 않냐? 완전 폭탄 맞은 것 같아. 피부색도 그렇고 우리나라 애 같지가 않아. 목소리의 주인은 김유나였다. 잡티 하나 없이 하얗고 투명한 피부, 윤기나는 긴 생머리에 최신 유행하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무심하게 어깨에 걸친 누가 봐도 캠퍼스 퀸카의 전형이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마치 운명의 악연처럼 세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장본인이었다. 유나의 말 한마디에 그녀의 무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키득거렸고 그 웃음소리는 세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세리는 얼굴이 용암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또 시작이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지긋지긋한 악몽의 반복. 강의실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갔고 세리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세리의 대학 생활은 예상했던 대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유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혹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사사건건 세리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유나의 눈치를 보며 세리를 따돌리는 데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조별 과제가 주어지면 아무도 세리를 자신의 조에 선뜻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어쩌다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마지못해 간조가 되어도 세리에게 돌아오는 역할은 자료 복사나 커피 심부름 혹은 밤샘 작업 후 정리정돈 같은 허드렛일 뿐이었다. 중요한 아이디어 회의나 디자인 작업에선 철저히 배제되었다. 의견을 내도 묵살당하기 일쑤였고 마치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혹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림자 취급을 받았다. 세리는 때때로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모두가 꺼리고 피하는 혐오스러운 벌레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자존감은 매일같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녀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는 밤늦은 작업실 구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홀로 앉아 그림을 그릴 때 혹은 창문도 없는 그녀의 작은 반지하 자취방 책상 위에서였다. 하얀 도화지 위에서만큼은 세리는 자유로웠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그림들은 때로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처절한 절였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닿지 못할 간절한 기도였으며 때로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그녀만의 아름답고 슬픈 꿈이었다.
검은색 목탄으로 거치게 표현된 인물의 일그러진 눈동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한 세리의 눈빛을 닮아 있었고, 찢기고 상처 입은 캔버스 한 구석에 위태롭게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놓지 않으려는 가느다란 희망의 조각 같았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말하고, 그림을 통해 울고, 그림을 통해 살아남고 있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 학교 근처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떤 중년의 손님은 대놓고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국말은 어디서 배웠어요? 신기하네라며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보듯 무례한 호기심을 드러냈고, 어떤 젊은 여성 손님은 세리가 내민 커피를 받으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여기 알바생 위생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때마다 세리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기계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 차갑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혹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단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토요일 오후, 여느 때처럼 카페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홀로 스케치북에 몰두하고 있던 세리에게 같은 과동기인 이수연이 우산을 접으며 다가왔다. 수연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유나와 그 무리들의 서슬퍼런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세리에게 선뜻 다가서지 못했던 아이였다. 그날은 유나가 감기 몸살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날이었다. 세리야, 혹시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수연은 세리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그 안에는 세리가 방금 완성한 비오는 날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한 소녀의 쓸쓸하고 고독한 뒷모습이 섬세한 연필선으로 그려져 있었다. 소녀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릴팠고 창밖의 빗줄기는 마치 소녀의 눈물처럼 보였다. 세리는 마치 자신의 비밀스러운 일기장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해서 황급히 스케치북을 덮으려 했지만 수연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저지했다. 잠깐만, 정말 잘 그린다. 뭔가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냥 마음을 울리는 게 있어. 이 그림 슬픈데 되게 아름다워. 수연의 진심 어린 칭찬과 따뜻한 눈빛에 세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그림을, 아니 자신의 내면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찌르하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외로움과 슬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세리의 유일한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수연은 유나의 눈치를 보면서도 쉬는 시간이면 세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세리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었다. 세리는 수연에게 조금씩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수연은 언제나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며 공감해주었다. 수연의 존재는 칠흑 같던 세리의 대학 생활의 한 줄기 가느다란 빛과 같았다. 중요한 개인 과제 발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주제는 나의 정체성. 세리는 이 과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지난 몇 주간 밤샘 작업을 하며 혼혈로서 겪는 자신의 내면 풍경과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희망을 독창적인 조형물로 완성해 나갔다. 어두운 현실과 내면의 상처를 상징하는 뒤틀리고 녹슨 철사들, 그리고 그 철사들 사이를 비집고 위태롭게 피어나는 한 송이 순백의 연꽃. 그것은 바로 세리 자신이었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드러내고 싶었다. 발표 당일 아침,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작업실 문을 연 세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의 혼이 담긴 작품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던 것이다. 순백의 연꽃잎은 누군가가 고의로 뿌린 듯한 검은색 페인트로 더럽혀져 있었고, 희망을 상징하던 가느다란 철사들은 힘없이 구부러지거나 끊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현장에는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김유나와 그녀의 친구들이 비웃음을 머금은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어머, 세리야, 이걸 어쩌면 좋니? 밤새 만든 거 아니었어? 아이고, 안타까워라. 역시 넌 좀 덜렁댄다니까. 다음부턴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지. 유나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고양이 쥐 생각하듯 능글맞게 말하며 어깨를 으쓱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악의와 통쾌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세리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격렬한 분노와 함께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유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망가진 작품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기묘한 투지가 오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절대로. 세리는 망가진 작품의 파편들을 떨리는 손으로 끌어모아 품에 안고 발표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예정된 발표 순서가 되자 세리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단상 위에 섰다. 강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망가진 작품과 엉망이 된 몰골, 그리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에 집중되었다. 유나는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노골적으로 재미있다는 듯 세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세리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제 작품의 주제는 원래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작품의 주제는 상처와 재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망가진 작품의 파편들을 하나씩 들어보이며 그것들이 상징하는 의미들을 즉흥적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검게 물든 꽃잎은 세상의 편견과 폭력에 의해 더럽혀진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구부러지고 끊어진 철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꺾이지 않으려는 자신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가방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작은 드로잉북과 검은색 목탄을 꺼냈다. 그녀는 하얀 종이 위에 격렬한 몸짓으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때로는 분노에 찬 거친 선으로, 때로는 슬픔에 잠긴 흐릿한 색감으로, 때로는 눈물과 뒤섞여 번져나가는 그녀의 드로잉 퍼포먼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리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절박한 희망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억눌렸던 영혼의 외침이 담겨 있었다. 강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물론 평가를 위해 참석했던 교수들까지도 세리의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퍼포먼스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직 유나만이 굳은 표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세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퍼포먼스가 끝나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디선가 조심스러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1명, 2명, 그리고 마침내 강의실 전체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특히 중견 설치미술가 출신의 한 노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리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며 말했다. 박세리 학생, 자네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 예술가의 영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네. 그 어떤 완성된 작품보다도 오늘 자네의 이 퍼포먼스는 강렬하고 아름다웠네.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용기, 정말 대단하네. 교수의 극찬에 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감정들이 터져나오며 느끼는 해방감,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와 아픔을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유나는 질투와 분노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지만 대놓고 불만을 터뜨릴 수는 없었다. 그날 세리는 처음으로 김유나에게, 그리고 세상의 편견에 작은 승리를 거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작지만 소중한 승리는 그녀에게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날 이후 세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김유나의 교묘한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주변의 시선 또한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세리는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함과 의지가 서려 있었다. 수연의 조심스러운 제안과 격려로 세리는 교내 익명 온라인 게시판에 블랙스완 7이라는 필명으로 자신의 이야기와 유나의 만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제대로 타자를 치기도 어려웠지만 한번 시작하자 본물처럼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슬픔, 그리고 작은 희망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글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학생들이 익명으로 남아 세리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고 유나의 평소 행실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폭로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물론 유나를 옹호하거나 세리를 피해자 코스프레로 매도하며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도 있었지만 세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어떤 댓글은 마치 자신의 일기장을 옮겨놓은 듯 세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블랙스완7님,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남일 같지 않네요. 힘내세요. 그런 댓글들을 읽으며 세리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유나는 익명 게시판의 글이 세리의 소행임을 직감하고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감히 자신에게 맞서다니. 그녀는 세리를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세리의 개인 물품을 훔쳐 숨기거나 망가뜨리는 것은 예사였고, 심지어는 SNS에 세리에 대한 악의적인 합성 사진이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 했다. 한 번은 세리가 가장 아끼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 낡은 만년필을 훔쳐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했다. 세리는 만년필을 찾기 위해 밤늦도록 학교 쓰레기장을 뒤져야 했고, 결국 찾지 못한 채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 자취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세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나의 악행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유나가 자신에게 폭언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고, CCTV가 설치된 복도나 강의실에서 일부러 유나와 마주쳐 그녀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남기려 했었다. 수연도 그런 세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유나 부리가 세리를 험담하는 내용을 녹음해주거나 세리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망을 봐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세리는 수소문 끝에 과거 김유나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휴학까지 했던 다른 학과 선배 A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세리는 용기를 내어 A 선배에게 연락했고, 처음에는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에 경계하며 만나주려 하지 않던 A 선배도 세리의 진심 어린 호소와 굳은 의지를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A 선배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고, 만약 세리가 유나의 만행을 공론화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연대의 손길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었다. 세리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예술대학교의 가장 큰 행사인 졸업작품 전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졸업작품은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예술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관문이자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무대이기도 했다. 세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경계에서 피어난 꽃 on the border 이라는 주제로 대형 설치 미술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작품을 넘어 그녀의 정체성과 아픔,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희망을 담은 그녀 영혼의 자화상과도 같은 것이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상징하는 형형색색의 천조각들이 서로 부딪히고 엉키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그러나 어딘가 위태롭고 슬픈 아름다움을 지닌 꽃을 이루는 형태로 그 꽃의 중심에는 검은색과 흰색이 오묘하게 혼합된 신비로운 빛깔의 수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수술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경계 위에서 위태롭게 자신의 색을 찾아가는 세리 자신을 상징하는 듯했다. 한편 김유나는 세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인 졸업작품의 핵심 콘셉트와 디자인 스케치를 우연히, 그러나 어쩌면 필연적으로 엿보게 되었다. 세리의 작업실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잠시 열린 문틈으로 보게 된 것이었다. 세리의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아이디어에 유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듯한 강렬한 질투심과 위기감을 느꼈다. 저런 애가 감히 나보다 더 주목받는다고? 유나는 위험하지만 달콤한 계획을 세웠다. 세리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도용하여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꾸며 발표하고 자신의 집안 배경과 학내 인맥을 총동원하여 어떻게든 최고의 평가를 받아내려는 속셈이었다. 그녀는 이미 몇몇 유력한 심사위원에게는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와인과 상품권을 보내며 은밀한 사전 작업을 해둔 상태였다. 그녀에게 죄책감이란 없었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었고,
세리 같은 아이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믿었다. 드디어 운명의 졸업작품 전시회 당일, 많은 학부모, 교수, 미술계 인사들, 그리고 졸업 후 진로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갤러리 관계자들로 전시회장은 아침부터 북적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했다. 세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맑았다. 유나와의 오랜 악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끝내리라 다짐했다. 예상대로 유나는 세리보다 먼저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다. 순수와 열정의 하모니라는 거창하고 진부한 제목이 붙은 그녀의 작품은 세리의 아이디어와 놀랍도록 유사했지만 훨씬 더 화려하고 상업적인 느낌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값비싼 크리스털과 LED 조명으로 치장된 유나의 작품은 기술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이 화려하고 세련돼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영혼이 빠져나간 듯 공허하고 깊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나의 매끄러운 발표와 사전 작업 덕분에 일부 심사위원들과 관람객들로부터는 일단 좋은 반응을 얻어내는 듯했다. 유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객석에 앉아있는 세리를 향해 승리감과 조롱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마치 봤지?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차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드디어 세리의 발표 차례. 사회자의 호명에 세리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유나의 작품을 본 후였기에 더욱더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그녀의 등 뒤로는 A 선배와 수연이 걱정과 응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세리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작품 경계에서 피어난 꽃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제 작품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경계 위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첫 화면에는 유나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 콘셉트 스케치, 그리고 작업 과정 사진들이 타임라인 순서대로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유사점을 넘어선 의심할 여지 없는 명백한 표절의 증거들이었다. 전시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삽시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스크린과 유나 그리고 세리에게 번갈아 꽂혔다. 저는 오늘 제 작품을 여러분께 선보이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지난 수년간 김유나로부터 받아온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번 졸업작품 표절 시도에 대해 담담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준비해온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유나의 폭언과 협박이 담긴 녹취 파일 일부가 전시회장에 울려 퍼졌고 SNS를 통해 세리를 음해하려 했던 메시지 캡처 화면, 세리의 작품을 고의로 훼손했던 증거 사진들, 그리고 과거 유나의 괴롭힘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A 선배의 실명과 함께 공개된 상세한 피해 사실 진술서 요약본이 차례대로 스크린에 떠올랐다. A 선배는 객석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세리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증언하며 눈물을 흘렸다. 전시회장은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 그리고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나는 얼굴이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아니야, 거짓말이야. 제가 날 모함하는 거예요. 저런 애 말을 어떻게 믿어요? 라고 악을 쓰며 발악했지만 스크린에 떠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외침은 그저 파렴치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유나를 둘러싸고 있던 소수의 친구들조차 당혹감과 혐오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슬금슬금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교수들과 심사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엄숙하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유나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황급히 전시회장을 빠져나갔다. 모든 폭로가 끝난 후 세리는 다시 자신의 작품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강인했다. 이 작품은 그런 지옥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제가 필사적으로 피워낸 저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계에서 상처받고 소외되는 존재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보듬고 함께 어우러져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저의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녀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에 깊은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전시회장 곳곳에서 우레와 같은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세리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유나를 향해 분노의 시선을 던졌다. 세리의 입가에는 그 어떤 때보다 환하고 자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마침내 찬란한 한 줄기 빛이 그녀의 삶 전체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학교 측은 즉시 긴급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유나의 표절 및 지속적인 학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고 세리가 제시한 모든 증거와 A 선배의 증언을 통해 모든 혐의가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다. 유나는 졸업작품 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 및 심리상담 의무 이수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고 학내외적으로 모든 신뢰와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가면은 산산조각나 완전히 벗겨졌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초라하고 일그러진 민낯만이 남았다. 한때 캠퍼스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반면 세리의 작품 경계에서 피어난 꽃은 그의 졸업작품 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과 미술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으며 유수의 갤러리로부터 전시 제안이 쇄도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세리는 과거의 깊고 어두웠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던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박세리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깊이 있는 작품 세계를 구축한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진 작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아름다운 곱슬머리를 감추거나 어두운 색의 옷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개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밝고 다채로운 스타일을 즐겼고 그녀의 작업실은 언제나 희망과 생명력이 넘치는 강렬한 색채의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제나 그녀의 곁을 묵묵히 그리고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이수연과는 둘도 없는 예술적 동반자이자 소울메이트로서 서로의 빛나는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세리는 자신의 작품 활동 외에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육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강연을 하는 등 예술을 통해 세상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주고 있었다. 어느 화창하고 눈부신 봄날, 세리는 서울 근교의 한 다문화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야외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한 아이가 풀밭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세리에게 다가와 해맑은 눈으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은 왜 우리랑 머리 모양이랑 피부색이 조금 달라요? 그래도 선생님 그림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세리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색깔과 모양의 예쁜 꽃들이 있단다. 빨간 꽃, 노란 꽃, 하얀 꽃. 선생님은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하고 매력적인 햇볕을 많이 닮은 초콜릿색 꽃이란다. 그리고 너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도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너희만의 특별한 색깔이 반짝반짝 숨어 있단다. 그 색깔을 찾아서 세상에 활짝 피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멋진 일이란다. 다른 사람과 조금 달라도 괜찮아. 아니, 달라서 더 아름다운 거야. 아이의 얼굴에 햇살보다 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세리는 그 천사 같은 미소를 보며 자신이 걸어온 모든 아프고 힘든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경계와 차별을 넘어 각자의 다름이 존중받고 함께 어우러져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영혼이 담긴 캔버스 위에 그 눈부신 희망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강렬하고 따뜻한 생명의 색채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고 꿋꿋이 하늘을 향해 피어나는 한 송이 강인한 꽃처럼 세상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전하고 있었다.